안녕하십니까, ABC 코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컨텐츠로 한번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운동을 했던 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제가 2006년에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했어요.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 같은 경우는 전설적인 곳이죠. 아마 앞으로 그 정도 규모의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나오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그 당시 운동인들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보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의 성지였죠. 저도 이제 2000년에 군대 친구 면회를 갔다가 서울을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 있는 이제 친구 면회를 가야 돼서 서울을 잠깐 들려서 명동을 지나가는데, 명동에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통유리로 된 6층짜리 건물 전체가 운동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장면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고,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약간 뭔가 와,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못 들어가는 데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그 규모감이 엄청났었거든요, 명동에서. 근데 이제 나중에 압구정에 있는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를 가보고는 뭐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떡 벌어졌죠. 왜냐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격투기 선수 생활을 이미 하고 많은 시합을 뛰었었어요. 한 20번 이상의 시합을 뛰고, 대학생 때 이제 더 이상 격투기로는 조금 비전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격투기는 이제 그만두고 제가 2006년에 서울로 취업을 해가지고 올라온 케이스였어요. 하지만 격투기를 그만둔 게 격투기가 싫어서 그만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거에 매진을 했을 때 내가 앞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확신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저는 목표를 대통령 경호실이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고,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바로 최초로 취업을 한 곳이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트레이너나 이런 쪽은 아니었고요. 저는 이제 카운셀러로 취업을 했습니다. 이제 멤버십 영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영업 일을 하면서 저는 이제 운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운동을 한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벅찼죠. 왜냐면 가서 봤을 때 명동 지점만 봐도 뭐 일단은 말이 안 나왔었어요. 1층에는 유산소 장비들만 깔려 있고, 2층에 올라가면 이제 프리웨이트 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머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요새 이제 흔히 말하는 뭐 라이프 피트니스, 사이벡스, 햄머 스트렝스 뭐 이런 장비들은 거기에 그냥 흔하게 깔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 자체에 외국인이 이제 창업을 했고, 그 24hours 쪽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 사람이 아시아 쪽으로 와서 투자를 하는 형태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유명한 이제 브랜드의 장비들이 모두 깔려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암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머신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보디빌딩을 뭐 저도 훈련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머신들도 많이 봤는데, 암컬 관련된 머신만 4개, 5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 하나 있으면 분명히 와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대기를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해당하는 머신에 대한 장비들이 한 최소 4개, 5개가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복근 운동 기구도 있었고, 뭐 파워렉, 뭐 스쿼트렉, 뭐 이런 거 기본이죠. 그 당시에 뭣도 모르고 했었는데 로잉 머신도 있었습니다. 진짜 멋 모르고 했거든요. 등 운동으로 생각을 하고 했죠.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로잉 머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듣도 보도 못한 장비들이 많았고, 3층에 올라가면 이제 그 GX가 뭐 거의 한 일주일에 한 100시간 정도 이렇게 왔고, 한 50가지 종목의 GX가 이제 됐었죠. 그리고 이제 2006년에 4층에는 필라테스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제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했죠. 지금 뭐 필라테스 엄청 이렇게 핫한 운동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뭔지도 모르는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필라테스 운동이 2006년에 거기에서 진행이 됐었고요. 4층에는 이제 여성 탈의실, 샤워실이 있었고, 5층에는 이제 남성 탈의실, 트레이너분들의 어떤 사무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2층에서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운동을 하는 시간은 제가 12시부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운동 시작을 해서 11시 45분까지 운동을 하고 씻고 이제 12시에 근무가 투입이 되는 형태로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뭐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천국을 만난 기분이었죠. 천국. 뭐 벤치프레스, 뭐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디클라인 벤치프레스, 이것도 종류별로 한 2-3개씩 있었고,
그 시간대가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보디빌더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유명한 그 당시 지금도 이제 레전드라고 불리우는 이제 보디빌더들인데 그분들이 제가 운동하는 시간대에 거의 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나 그 분들과 파트너십을 해서 운동을 하는 이제 제자분들 뭐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제가 이제 본 분들만 기억을 해보면 텐랩스 형님, 김성국 형님 뭐 여기서 운동하셨었고 원종섭 선수라고 또 있죠, 보디빌더. 이름은 다 기억이 안 나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보면은 다 체전 그다음에 실업팀 소속 선수들이었어요. 이런 선수들이 뭐 거의 매일같이 와서 운동을 했어요. 매일같이 와서 운동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보디빌더들이 다 왔었어요. 다 와가지고 운동을 하시고 그런 운동들을 저도 봤죠. 보디빌더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또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봤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운동 방식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운동 목적에 대해서 존중을 했습니다. 존중을 했고 저도 2006년 정도까지는 분할 운동을 했었어요. 5분할 했던 것 같고 월요일 날은 가슴, 뭐 3두, 화요일 날은 등 2두, 수요일은 뭐 어깨, 복근, 목요일은 뭐 하체, 금요일은 뭐 전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5분할을 했던 것 같아요.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5분할의 루틴이 이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8년 정도 했네요. 8년 정도. 네, 그렇게 가져가고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분할법으로 운동을 하긴 하지만 마지막 시점에는 항상 자이언트 세트라든지 트라이 세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동작을 묶어가지고 여러가지 지구력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운동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격투기 운동이 단순 근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근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그 근지구력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부위에 약간 근육을 발달시키는 운동도 했고 그다음 파워 양상 쪽으로 운동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리프팅의 속도를 좀 빨리 하는 형태라든지 간혹 벤치프레스를 이제 던져서 받고 이렇게도 하고요. 근육의 고립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펀치를 좀 강화시키거나 좀 미는 힘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기능에 좀 포커싱을 맞춘 그런 형태의 운동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운동 목적은 저는 명확하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회원님들, PT를 받는 회원님들이나 보디빌더 뭐 분들이 거의 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워낙 격투기 선생을 했고 격투기와 관련된 체력을 키우는 운동을 이 분할법과 같이 했었죠. 그래서 전신 운동 같은 거 할 때는 웨이트 서킷으로 해가지고 항상 다양한 부위별로 또 여러 가지 종목 한 10개에서 13개 정도의 종목을 묶어가지고 그걸 한 사이클로 해서 3에서 5라운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운동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 목적은 좀 명확했고 제가 운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적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보디빌더들의 운동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몰랐고 그런 부분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에서 이런 주사기 같은 것도 잘 보였을 것 같은데 제가 무감각해서 그런지 저는 이제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우선 이제 보디빌더들이 다루는 이제 그 무게들이 어마어마한 거는 확인을 했죠. 네, 벤치프레스를 저는 간신히 100kg로 막 몇 개를 이렇게 해요. 막 100kg면 이제 양쪽에 원판 20kg짜리 2장씩 꽂고 하는 거거든요. 공 20kg니까. 근데 보디빌더들은 이제 기본 한 4장에서 많으면 5장까지 끼우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웨이트, 그 당시만 해도 이 체전에 나가는 보디빌더들 다 어쨌든 올드스쿨 방식의 운동들을 했기 때문에 대근육 운동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머신 운동들이 들어갔었지 요새처럼 머신 운동 위주로 하진 않았었어요. 보디빌더들은 나름의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본 운동 위주죠. 벤치프레스,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디클라인, 덤벨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메인이었고 등 운동하면 로우하고 데드리프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렉에서 걸어서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이제 굉장히 5장, 6장씩 끼우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바벨로 무겁게 하고 친업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지금 플레이트 로디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있었어요. 핸멀 스트렝스.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잘 먹겠어요. 2006년에 그런 장비들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분들이 그랬기 때문에 이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에 와서 회원권을 끊고 운동을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쿼트 같은 것도 기본이 한 4장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6장 또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어마어마했죠. 중량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진짜 말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거기서 이제 저는 느꼈죠. 와, 세상에 이렇게 힘이 센 사람들이 여기다 있구나, 여기다 모여 있구나. 왜냐면 그 당시만 해도 운동이 이런 웨이트를 드는 운동에서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역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지도 않았고요. 그 당시만 해도 파워리프팅이라고 하는 운동 자체는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질 않았었어요. 일반적으로 찾을 수도 없었고, 저도 2006년에는 파워리프팅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보디빌딩만 알고 있었죠. 근데 보디빌딩이지만 저는 보디빌딩 방식의 운동보다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원칙에 입각을 해서 저항성 트레이닝, 이 저항을 내가 이겨내는 형태의 이런 운동들을 좀 즐겨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근육을 고립시키고 이완 수축도 당연히 했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어느 순간에는 사이즈가 이렇게 자라진 않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사이즈를 더 늘리는 형태의 운동보다는 순수 근력을 키우는 형태의 운동들을 해보자 라고 이제 거기에 포커싱을 많이 맞춰서 운동을 했었죠. 그래서 뭐 보디빌더 분들이 하는 운동들도 많이 보고 저 운동들을 메인으로 하고, 그게 중요한 게 뭐 복잡한 디테일한 기술이 있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것들이더라고요. 거의 똑같아요. 매번 왔을 때 보디빌더 분들이 하는 운동들, 기본 운동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뭐 초반에 순서를 막 바꿨을 수도 있고 컴파운드 세트로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세트법의 변형은 있죠. 변형은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메인 운동들을 꼭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제 머신 운동으로 대체하고 끝나고 뭐 유산소 운동 좀 하고 이런 형태의 것들이었죠. 그래서 뭐 거기서도 좀 많이 배웠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제가 운동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동작들을 무겁게 했을 때는 대근육 운동이 되고 스트렝스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연습을 하고 또 당연히 보디빌더들이 하는 그런 운동 모습들도 확인을 하고 이러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견문을 넓혔던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에서 저는 이제 6, 7개월 정도 일했군요. 3월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한체대회 출신의 이제 경륜 선수였어요. 파트너십으로 4-5달 정도는 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한체대 출신인데 하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하체. 스쿼트를 뭐 거의 진짜 무겁게 갈 때는 체중이 한 70에서 80kg 조금 넘는 정도인데 200kg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친구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확실히 운동의 강도라든지 효과는 훨씬 좋았죠. 그래서 그 친구랑 운동하면서 이제 뭐 스쿼트도 좀 열심히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드리프트를 제가 옛날에 이제 격투기 선수 생활 하면서 데드리프트가 좋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2003년, 4년 요럴 때 데드리프트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제대로 된 자세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2004년 정도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아침에 운동하다가 와장창하고 허리가 이제 나갔죠. 진짜 걷지도 못했어요. 막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때 재활을 좀 잘못해서 사실은 허리가 좀 계속 안 좋은 상태로 남아 있었고 2006년까지도 뭔가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데드리프트를 아예 안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파트너랑 운동을 하게 되면서 데드리프트 운동을 시작을 다시 하게 됐죠. 그래도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리고 트라우마는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또 제대로 된 자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압을 준다든지 뭐 엉덩이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을 약간 늘려서 햄스트링의 탄성을 이용한다든지 뭐 무게 중심이라든지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이게 뭐 하는 것들을 눈동냥으로 본다라고 해도 안 되고, 저는 이제 그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보다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위주로 했는데 누구한테 이걸 배우지를 못했었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캘리포니아 피트니스 센터에서 여러 가지 보디빌더들의 훈련법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신체의 어떤 사이즈, 그리고 또 파트너와 운동했던 그런 즐거웠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운동의 패러다임, 어떻게 보면 크로스핏을 2007년 정도에 만나게 되는데, 만나게 되기 전까지의 운동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이제 제가 이 크로스핏을 접하게 됐을 때 접하게 된 경로, 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ABC 코치였고요. 재미가 있었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